아우 뭐 시장은 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장중에 출렁거림이 있었고 올려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은 다시 이제 회계에서 복귀해서 보시면 그 일단 어찌됐든 요 흐름이었거든요. 기술주의 기준에 1.6인가요? 1.4보다 더 많이 밀렸었어요, 선물이. 9시 50분부터 급격하게 좀 확 밀렸죠. 어? 그렇게 됐었고 마찬가지 이제 S&P 500 지수 기준인데 급격히 확 밀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다 돌려놨으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다 이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뭐 보도 자료 나온 게 아니다. 미사일 공격 없었다. 폭발음은 그냥 방공망 활성화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그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급격하게 돌렸어요. 돌려서 이제 1% 미만. 그러니까 1%의 기준을 잡아드린 게 그 맥락이에요. 일단은 어찌됐든 미국의 선물의 동향에 있어서 위든 아래든 1% 등락 범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오늘 뭐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놓고 보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돌려놨을 때 기준인데 사실상 오늘 그 이란 그러니까 9시 50분에 급락이 나온 그 이전에도 일단은 미국의 선물은 0.6%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0.9%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을 좀 낙폭을 줄이더라도 어마어마한 낙폭 축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미 이제 줄여졌잖아요. 여기서 막 따라붙는 그 전략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하이닉스 최저점 만등 1%, 1.5%또 마찬가지 삼성전자 최저점 만등 1%, 1.5% 돌리는 기준에 편입을 잡았고 삼성전자 78,000원 공방 나오면 추가 편입한다고 그랬고요. 현대차가 오히려 여기서 눌리면 매수 사인을 낼 거예요. 그리고 뭐 손은 간질간질하지만 뭐 지금 신규 가입자가 있으셔서 막 비중을 막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든 이수베타시스든 욕심은 나지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슷한 등락범위라면은 주력주 위주에서 또 그들이 움직여야 나머지가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뭐 이런 쪽의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놓고 보는 쪽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수 그 동시효과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약세의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제 다우 지수는 사실 플러스로 마감이 됐었고,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좀 밀렸는데 저 영향력 부분은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TSMC 쪽의 실적인데요. 뭐 다 보도자료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시고 계실 건데 TSMC가 일단 5%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넘겼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2분기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지진의 영향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스러움에 5%가 조정이 나온 건데 엔비디아 그 전 거래일에 3% 이미 빠졌었고 전일 강세 2%대까지 강세를 띄다가 좀 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TSMC의 내용도 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를 뭐 오래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악재냐? 그건 악재 아니죠. 악재면은 뭐 기술주가 아예 붕괴가 됐어야죠.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건 불편하죠. 아니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였던 괜찮은데 장이 급격히 출렁거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뭐 하루 기준이고 지금 현재 기준도 낙폭을 줄였을 뿐이지 1.57% 하락, 니케이 지수는 2.43%의 하락률이 깊어요. 여전히 깊습니다. 좀 돌려놓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숨이 고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은 2,600포인트 위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2,593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는 눌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 뭐 오늘 기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게 이제
메타방 같은 경우의 기준과 또 전체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현대 일렉에서 아쉽게 되쳤던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장 초에 차익 실현합시다 했는데 못하고 밀려버리고, 밑에서 잡고 되돌릴 때 차익 실현하고 되밀릴 때 재편입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과하게 미끄러졌죠. 프로그램 터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지탱을 하고 5일선까지 열고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탄력, 그러니까 요 탄력의 프로그램까지 일부 연동이 되면서,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만 프로그램까지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을 같이 실어서 가져갔어요. 결과적으로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딱 반등 나오는 시점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장 초부터 갭 상승에 눌렸다가 세게 들어올렸던 부분은 일부에 이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 세게 들어올렸던 부분은 중동발 영향이 아니에요. 9시 50분부터 이제 중동발 영향에 공통적으로 밀려 내려왔었고, 그게 이제 이슈거리로 불거질 때, 보도자료가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방산주가 다 움직인 것도 아니고 어쨌건 이쪽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아무래도 뭐 미사일 공격 아니야, 거기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라고나 할까, 뭐 애매모호한. 결론은 지금 위치의 흐름이 전체 추이 추세에서는 어떻느냐, 요 기준을 이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전거래일 대비해서 강세예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강세. 그리고 주간 단위의 추이 추세나 이런 부분도 매우 월등한 흐름.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메타방 같은 경우에 비중은 이제 100%씩 들어가니까 화요일날 들어갔다가도 또 정리를 하고 손절이 된 거죠. 3%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 오늘도 사실상은 위로 뻗어 올라갈 때 이제 따라붙고 거기에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지금 기준 한 2~3% 정도 손실이 발생돼 있다 보니, 메타방의 어제까지의 수익, 개장 초의 수익 확대, 이 부분이 다 꺾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좌 손익 자체가 지금 뭐 계좌 손익 자체가 현재 기준에서는 제로 혹은 마이너스 1%, 23만 원 정도, 23만 3천 원만 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23만 3천 원이면 이제 꼬리 일부 감싸 안고 돌리는 22만 9,500원이 시초가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도 시초가 대비해서는 아직은 뭐 눌려 있는 거죠. 한 10포인트. 이쪽도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옷간 눌려 있는데, 프로그램은 아름아름 여기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간은 2시 8분이니까 여유가 있고, 메타방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의 주력 포트폴리오 채우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 단기 또 스윙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분들의 기준은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추세가 매우 강한 위치죠.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오늘도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신호를 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는 주력의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 요 7종목의 기준과 오늘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기아, 주력으로 역시 또 보고 있는 기아, 나머지 이제 IT 2종목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잘 보시면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뭐 21년 연말부터 정부 정책주로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선 당시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했던 기준이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가장 수혜를 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정부의 정책주로 이제 내세운 게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그 당시 기준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받아온 게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개발조차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못해요. 파키스탄은 세계 강대국은 아니죠 사실. 근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뭐 주변국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또 미국부터 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결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뭐 서로 엇박자로 갈 수는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설도 있었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가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제 뭐 핵을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기 위한 뭐 소설 같은 내용들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중요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하죠라고 이제 기준이 잡힌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이제 표면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거야 그러면 북한도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은 명분을 주잖아요. 무기 개발에 야 니네 도발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겠다. 뜬금없죠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그게 뭐예요? 로켓 발사에 대한 추진체를 얘기합니다. 그 추진체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민간에게 이양하는데 그럼 표면적으로 누가 입찰을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항공우주가 입찰을 하죠. 그럼 누가 받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죠. 왜요? 한국 항공우주 카이는 주인이 없는 회사, 채권단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카이마저도, 한국 항공우주마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오는 구조죠. 대우조선해양을 2조를 주고 인수를 하는데 2조 원의 기준이 채권단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채권단에 주고 채권단 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희한한 딜을 합니다. 2조 원의 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증자 자금을 2조 원을 넣죠. 그러면 그 증자를 해서 2조 원 회사에 넣고 증자를 함으로써 지분을 확보해요. 그 대주주로 하나그룹이 올라섭니다. 그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을 속된 표현으로 먹은 거죠. 먹었는데 돈은 어떻게 됐어요? 채권단 돈 갚은 게 아니라 회사에 꽂혀 있죠. 증자금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매각은. 그 채권단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채권단한테 돈도 안 줬는데 경영권을 준 거예요. 회사를 준 거지. 그럼 채권단은 어떻게 할 거냐? 돈 벌어서 갚겠다. 그런 딜이 어딨어. 그러니까 굉장한 수혜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 2조 원을 가지고 어떤 또 기준이 잡히냐면은 그 2조 원을 가지고 한국 항공우주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 인수 수순이 이제 오픈돼 있었는데 이제 말을 아끼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아니야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구조.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발사체 부분의 기술을 민간에 이양한다. 그것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온 거죠. 그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산에 대한 이슈의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22년 3월에 터지면서 지상전이,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방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동유럽에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동유럽에 세일즈를 한 거고, 또 동유럽은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무기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폴란드가 돈이 어딨냐고 솔직히. 근데 일단 오케이 하고 만드는 거야. 일단 정부도 이제 뭐 내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간에 그 재래식 무기의 판매에 대한 정책, 그래서 그 부분도 사우디까지도 이제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욕구가 터져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터진 이슈가 인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은 악재의 호재예요. 악재 호재가 아닙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근데 그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해석의 정상적인 해석 부분은 일단 어찌 됐든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면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가벼움이 나오게 되면서 착시 현상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가벼움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장 덩치가 큰 규모에서의 인적 분할은 대우중공업이 우리가 오늘 들어갔다가 아쉽게도 완벽한 전략으로 빠져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왜 또 오늘따라 이런 변동률이 나오냐고. 이런 변동률만 아니어도 뭐 어제 시간의 초강세 흐름에 오늘 차익 실현 재편이 몇 차례 할 수 있고 아주 좋았을 텐데 하여간에 뭐 HD 현대일렉트릭 거기도 현대중공업에서 파생된 인적 분할한 업체죠. 대략 그때 6개인가 7개 업체로 이렇게 분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가총액은 당연히 월등히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의 갭상승 이후의 초강세 흐름은 그런 맥락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뭐 한투에서도 뭐 아마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최근에 오늘인가요? 아니 최근인가요? 그 부분을 이제 조선비즈에서부터 또 여러 파급력 있는 언론사가 개장 초부터 올려놨어요. 그 부분의 흐름이 갭상승으로 연동이 됐고 개장 초에 초강세를 띄었고 그 24만 원 돌파에 24만 5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고 했는데 일단은 9시 50분 경부터 해서 시장이 급격한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시장 급격한 조정이 나온 거죠. 그 급격한 조정과 함께 동반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동반적인 조정. 그랬다가 쭉 미끄러져서 갭상승 나왔던 그 가격도 이탈이 되고 22만 7,500원까지 밀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린 거예요. 이제 다시 돌릴 때 이슈 범위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 그 내용.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방산주 전체 현대로템이라는 건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다 움직인 건 아닌데 일단은 어찌됐든 가격 탄력이 있었고 재차 24만 원 공방이 있었고 그 기준에 이제 강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을 정리를 하고 따라 붙었는데 뭐 그쪽은 그쪽인 거고 그쪽 전략은 뭐 일단 차익 실현을 단행했습니다만 뭐 또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띄어요. 네, 뭐 그거는 그렇게 보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을 마저 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슈 범위는 지금 뭐 폴란드에서 또 내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지금 폴란드에서 고위 당국자 내무장관인가요? 아니,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또 불거져 있어요. 근데 그 수주가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지. 그 수주 부분에 이게 실질적인 재료냐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재 악재가 다 돼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호재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폴란드가 디폴터를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죠. 피곤해지죠. 돈을 못 받잖아. 돈 다 뛰는 거야. 근데 일단은 뭐 어찌됐건 정부도 나서고 뭐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어찌됐건 개장 초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인 거는 인적 분할에 대한 재해석과 그리고 이러한 방산에 대한 또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 여부에 대한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 22일 석종권 방사청장을 면담하고 뭐 광주 기아차를 방문하고 24일 뭐 이런 내용들 21일 방한한다 그런 내용들 겹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추이 추세의 강화인 거지 기술적으로도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뭐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어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더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에서 신고가를 내려다 미끄러진 거일 뿐이지 거래대금 뭐 최상에 있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슈 부분 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닌데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니고 저평가는 아닌데 모멘텀이 있느냐 했을 때 뭐 모멘텀이 있어야 거래도 터트려지고 수급도 더 뭐 강도 있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그 모멘텀이 방금 말씀드린 인적 분할 또 방산 수주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돼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어찌됐건 기술적인 거는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 논리에 있어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밀고 내려올 때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4만 한 5만 주 정도 프로그램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000원 공방까지 치고 들어올리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미끄러질 때 한 26,000주 나오고 오히려 저점이 더 낮아졌어. 방금 말씀드린 중동발 불확실성 거기에 이슈 범위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이제 하여간에 미끄러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전부 또 되사들이는 흐름 속에서 말씀드린 23만 3천 원만 넘겨놔도 뭐 불편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차트 보여드리면. 이왕이면 이제 메타방이 이제 조금 오늘 충격이 있는 거지 사실. 원래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래. 화요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2만 원 돌파할 때 따라붙었다가 21만 원에 손절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3% 손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잘 들어가서 수익 크게 잡고, 오늘도 개장초 오전장까지도 잘 대처가 되다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 좀 미스가 난 거죠. 만약에 HD 현대일렉이 5일선 공방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었다면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리한 단가 대비 한 5%, 6%까지 들어올리니까 그쪽은, 이쪽은 거꾸로 이제 이동해서 23만 5천 원, 5,500원 뭐 이렇게 잡아놨는데 한 1% 이상 눌리니까. 그래도 전일 대비 어떻다? 전일 대비 지금 한 2%, 전일이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 종가 대비 시장은 한 4%, 5%, 4% 빠져 있나요? 그죠? 2,500점 91만.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에. 플러스인데도 찜찜한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어제 한 5, 6% 수익에 그냥 하여간 어찌됐든 그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1년 이후의 수급은요, 외국인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99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 수가 5,060만 주예요. 예? 근데 이제 5천만 주라고 치고 1,000만 주 매수했다고 치면 얼마요? 20%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월 29일 이후에는 이 누적 수급에 대해서 설정한 게 없나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적 수급 12월 6일부터 해서 이 누적 수급 이 설정을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요 밑에 있네. 이거는 이제 11월 1일부터 가장 최근의 기준. 11월 1일부터 이제 단기적인 그 부분. 그래서 요거 원고 작업하시는 분 두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 수급 설정해 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만 주라고 한다면 4% 정도, 적지 않아요. 시가총액 10조 이상, 11조 이상 이런 종목에 4%, 오늘 12조까지 올라온 거죠. 어쨌든 12조를 넘긴 거였죠. 4%의 매수가 들어와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부분을 21만 원 또 26만 원까지 확대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저 매집에 대한 26만 원 확대해 드린 게 4월 초예요. 지금 4월 중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점이 24만 5천 원이었고, 그 최근 들어서도 계속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이 PPT 좀 수정해 주셔야 돼, 장중에. 수정 좀 해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뭐 아름아름 들어와 있는데 뭐 여러 이슈로 이제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다시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줘야죠. 지금 뭐 현대차도 좀 눌리면 매수 기준 잡아드린다 했는데 뭐 탄력을 받고 있고,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치이고, HD 현대일렉이 2%까지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어서 참 뭐 오늘 전체 방에서도 사실은 보합권 수준에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으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불편해서 그래요. 뭐 그쪽은 나중에 다시 해석하고 다시 편입할 구간 잡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봉 놓고 보시면 매우 좋은 위치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기준에서도. 그래서 메타방도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나잇도 고민을 할 거예요. 오버나잇도 약간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절반의 오버나잇을 할 거냐, 100%를 갖고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현금이 가장 좋으니까, 오늘도 겪어보셨지만 현금이 가장 좋으니까 현금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해서 이제 수급 범위 보시면
20% 이상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21년 뭐 11월. 그래서 차트 부분을 월봉 차트를 일단은 자를 때 지금 제가 이제 자를게요. 10월부터 자를게요. 4분기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4만 원 수준이 이제 저점이었을 때 당시에 수급. 그러니까 21년도에 대선의 기준에서 저 내용들이 많이 이제 불거져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갭도 있고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라는 거는 갭 상승이 있다는 거는 저기 저 갭이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작아서. 근데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에 이렇게 1%씩의 갭이 나온다? 대단한 거죠. 땡겨서 보면은 더 커요. 갭은 굉장히 커요. 저 갭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이 제한적인 거 같잖아요.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다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기준에서 좀 다 놓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기준에서 이제 요 이제 갭이 잘 보이게끔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서 공간이 좀 잘 보이게끔 줄을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 이런 기준, 여기까지 이제 갭을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0만 원이에요.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물론 바로 밑에 이제 뭐 13만 원 정도도 볼 수 있죠. 13만 원, 7만 원이니까 27만 원 뭐 이렇게 1차, 2차 뭐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 그게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전에 대략 뭐 12만 5천 원, 13만 원 이런 기준이 주요한 직전 저점의 뭐 지지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 매집이 20% 수준에 대한 그래서 월봉으로 보실 때 결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요 기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 설명드릴 때처럼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은 너무 가파른 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의 뭐 한미반도체 수준 그 가파름이 이번에 2, 3, 4월 달에 형성이 됐죠. 그것이 뭐 지난달 같은 경우 특히 지난달이었나요? 하여간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범위까지 불거져서.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램 쪽이 이제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 요 흐름 속에서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거래량이 최소 얼마예요? 2천만 주에서 월봉 단위에 2천만 주 월봉 단위에 2천만 주 맞나요? 2천만 주. 그리고 3천만 주씩 터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높이까지 이제 넓게 잡히는 거죠. 넓게 잡히면 저게 27만 원 또 30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급진 갭입니다. 이제는 급진 갭 1차 27만 원, 2차 30만 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들 다 보시고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뭐 이걸 잘라드리고 이제 로그 차트를 한 번 더 잘라드릴 거예요. 로그 차트. 어제 말씀드렸죠.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지금 자락에서의 변동률이 그렇게까지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장될 수 있는 기준. 좀 더 변동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매수로도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조금만 더 걷어가면은 절반의 되돌림, 저점과 고점에서의 절반의 되돌림. 그럼 뭐 일봉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고점에서 이제 유성형의 기준, 최고점에서의 유성형의 기준으로 형성되는 위치가 아니라 추세 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요게 이제 월봉 기준 흐름이고, 요 월봉을 로그 차트로 보시면 돼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그나마도 그냥 보시면은 이제 좀 벅찬 부분이 있는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변동률의 기준에서 앞부분의 캔들 크기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네? 라는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로그 차트의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사실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예? 요 상승 크기만큼 퍼센테이지 상승 크기만큼 이걸 들어 올린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갭의 크기만큼의 10만 원에서 20만 원 됐으니까 30만 원 목표 이렇게 설정을 단순하게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10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얼마예요? 100%죠. 그럼 4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40만 원 정신 나갔구나.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미반도체든 HLB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15조, 16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의 흐름들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수준의 10조 원짜리의 그 시가총액의 기준에서 이 친구도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슈팅이 나오면 뭐 20%씩 막 슈팅이 나왔다. 그럼 그게 바로 27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7만 원만 되나 여기서 20%면은 4만 6천 원이니까 얼마예요? 오늘 만약 24만 원부터라고 치면 그게 30만 원이야 한 방에. 그러니까 그러한 그 흐름들까지 다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너무 멀다. 우리 메타방은 당장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쉬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뭔 짓거리냐. HB 일렉트리 나는 계속 갖고 가고 싶었는데 괜히 그걸 팔라고 그래가지고 대박 나는 거를 시장 상황을 좀 어쩔 수 없이 저도 핑계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지금 플러스죠. 어찌됐건 계좌 플러스야. 다행스럽게 플러스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플러스로 하면 다들 뻥치지 마 그럴걸? 에이 뻥쟁이 그럴걸? 근데 지금 들어올리는 게 또 누가 들어올려줘요? 지금 들어올려주는 게 누가 들어올려줘? 외국기관이 들어올려주잖아. 프로그램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기준점의 흐름들 지금 23만 3,500원 기준이면은 대략적으로 2% 정도의 수익은 형성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대략 2% 정도. 뭐 그 정도면 됐잖아. 또 충분하잖아. 네? 그래서 일단 그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얘를 이제 이왕이면 욕심 같아서는 24만 원까지 아직 50분이나 남았어.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또 한 10만 주 사주면 제일 좋겠다니까. 농담이라 10만 주 사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싸가 우리지 뭐. 그래서 11월부터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10월 27일로 볼까? 지금 지난해 기준에서 순매수 기준에 아까 우리가 저기 뭐예요 그 PPT 놓고 보니까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에 11월 1일부터 그냥 편하게 한 달치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해놨는데 뭐 1원이라도 더 볼까요? 그러면 10월 19일, 10월 23일 그냥 11월 1일 저 물량 정도 뭐더 편입을 해놔도 상관없는데 평단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1월 1일부터 그냥 합시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이제 전 거래일까지의 누적 아직은 추정치라에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전 거래일까지의 누적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35만 주. 그러면 5천만 주짜리니까 얼마요? 대략 5% 가까이 매수예요. 근데 오늘 수급이 이게 2,900주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아. 이걸 5%로 다 잡을까 그냥 어차피 4분기부터 해서 그래 에이, 다 잡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뭐 5%면 더 좋지. 그러면 10월 며칠에 쌀까? 예. 자 원고 작업하시는 분 10월 제가 지금 날짜 지정해 줄게요. 누적적인 뭐 평균 단가가 조금 일부 낮아진다 할지라도 4만 원 19일부터 다 해. 10월 19일 됐죠? 10월 19일부터 어제까지 기준에 250만 주. 그러면 이제 딱 5%잖아. 5%면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단기 수급에 대한 변동성의 범위 10월 19일 이후 그때부터 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급이 더 들어온 거는 그 이후에 기준이 되는데 맞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5%의 매집이 들어와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좀 높은 편이죠. 프리미엄이 있죠. 지금 뭐 주가가 신고가 수준에 놓여져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쨌건 지금 기준 쌍끌이고
개인들의 매도 평균 단가가 16만 6천 원이고, 그럼 16만 6천 원에 죄송한데 저 물 한 통만 더 주세요. 저 내일은 또 내일 또 다른 종목이 있죠. 그래서 16만 6천 원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50%를 잡습니다. 최소. 그리고 50%를 잡으면은 8만 뭐 3천 원? 그러면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단기적으로 25만. 근데 그것만 봐 우리가? 그 이상 봐야지. 예?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를 못해서 윤정두가 동네 창피한 거고 뭐 자존심이 좀 화가 나고 기스가 상한 거지. 2,400개 종목에서 현대일렉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 메타방 회원님들 더블 계좌 수익은 3개월까지 안 가도 돼.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인데 시장이 좋을 때 슈팅 나올 때는 어떻겠어요?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수익이 나오겠지. 하루에 뭐 20-30% 수익 나오는 거 그거 농담이 아니라 우습게 진행이 돼요. 우습게. 이번 주도 잘 보세요 한번. 이번 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수요일 날 뭐 만약에 진입을 했다든가 오버나이트에서 수요일 날 변동성 수익을 내고 그러고 나서 뭐 현대 일렉트릭 목요일 날 오히려 들어가든 혹은 수요일 날 들어가서 혹은 LS를 들어갔다면 뭐 게임 셋이지. LS 들어갔으면 지금 뭐 초대박이지. 응? 그잖아요. 20% 이상 30% 깨지. 그 이상이죠 수익이.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방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이제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이왕이면은 주봉 단위 기준에서 1,000만 주씩 터져야 돼. 주봉 단위 기준에. 일봉 기준에서도 사실은 거래가 더 월등히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최소 200만 주, 오늘 얼마야? 170만 주, 마감 때까지 200만 주 되겠죠. 하루에 200만 주. 그 의미는 뭐예요? 200만 주 터져야 5천억에 가까워. 5천억에 가까워야 결론은 어때? 5천억에 가까워야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이죠. 만약에 오늘 아직 43분이 남아있으니까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24만 원 공방을 다시 한번 나타내 준다. 아니 지금 당장 방한한다잖아. 폴란드에서 이슈가 있잖아. 일단은 그렇게 해서 움직임 준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4만 원까지 가면 오늘 당장의 거래 기준에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에 놓여져 있거든요. 한국석유나 YIK의 그 거래 대금을 넘길까 못 넘길까? 제가 볼 땐 넘겨요.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응? 우리가 메타방이 조금 위에서 샀을 뿐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까지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아까 문자 쭉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익을 내드렸다 안 내드렸다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라가 줄 거냐 안 날라가 줄 거냐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몸통이 어디 있어요? 몸통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꼬리의 부분이 달려 있지만 저 꼬리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긴 하지만 저 꼬리 24만 5천 원 오늘 24만 500원까지 올라갔었어. 오늘 같은 장에 오늘 같은 장에 근데 저 꼬리 부분이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어라고 했을 때에도 지난주도 그렇고 거래가 좀 제한적이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계속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힘이 무지하게 센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8,000주 수준 들어오면서 일단은 뭐 매도할 쪽이 좀 쉬어주니까 저 정도의 물량 가지고도 우리 매수 옮겨온 단가 수준이 돼.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우리가 뭐 100번 양보해서 수익률 극대화로 따졌을 때 우리가 22만 8,500원 9,000원에 정리한 거니까 그게 오늘 뭐 고점 다시 고점 24만 뭐 2,500원이라고 쳐도 그럼 14,000원 올라왔다고 치면 어휴 엄청나네. 14,000원이면 6% 정도 수익? 얘에서 6% 잡아내면 되지. 뭐 그거 잡아낼 자신 없어요? 난 있는데. 그러니까 옮겨왔겠죠. 그 자신감으로.
이 끝내준다 하고. 왜냐하면 HD 현대일렉도 무지 좋아요. 농담 아니라 무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무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 뒤로 뺀 이유는 프로그램이 계속 때리고, 응? CT에선 계속 사는데 프로그램은 또 계속 때리잖아. 그게 좀 많이 불편했다라는 거지. 또 많이 불편하다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도 감안하는 거예요. 또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도 잘 해석을 해야 돼. 일본도 뭐냐면 올해 이제 2월 이후의 흐름에 2월 달부터 종목 검색이 계속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2월 이후의 흐름에서 해석을 하자는 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인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거래는 아니었어. 뭐 오케이, 그럼 땡큐. 시장 상황도 아니야. 지 혼자 시가총액이 12조에 달하는 종목이 지 혼자 그냥 뭐 막 올라가. 그럼 왜 오르니? 뭐 수주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 어? 적절하게 잘 줬단 말이야. 나머지 지금 솔직히 플러스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메타방이 윤정두 때문에 좀 늦게 잡아서 이제 잡은 단가 다 수준으로 올라온 거고, 늦게 잡아서 짜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어? 이번 주에 지금 어찌됐건 메타방 운영하고 2% 수익이야. 종가까지 확 잡아 당겨가지고 23만 원 해주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시간에서 한 3%확 들어올려주고, 그러면 또 10% 수익인 거야. 이장에 시장 주간 단위에 4%막 이렇게 빠져있는 이장에. 그러면 메타방이나 우리가 오늘 뭐 24만 원에 샀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하나를 다 보시자는 거야.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기준 2월 27일 그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받고, 그 다음에 4월 2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뭐냐면 저때 인적 분할의 얘기가 나오면서 앞전의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22만 5천 원, 그 고점을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강력하게 뚫어준 거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뚫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리니까 저거를 무슨 뭐 인적 분할이 악재라는 또 기사가 또, 그 정신 나간 애들이지. 어떻게 악재야?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라는 표현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마지노선을 20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명목 가격 겸. 원래는 21만 원도 설정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수급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살짝 이탈됐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메타방은 22만 원 뚫릴 때 들어갔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화요일 날 꼬리 달릴 때 빠져나왔지만은, 만약에 수요일부터 들어갔으면 초대박.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두 종목 한 거잖아요. 이번에 메타방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같이 짝짓기로 LS 일렉트릭. 어느 쪽이든 윤정두가 운영만 잘했으면은 지금 현재 뭐 10% 20%그 이상 수익이야. 근데 이제 뭐 시장의 변동률도 있고 뭐 나름 뭐 전략도 꾸려보고 한 게 결론은 수익률은 극대화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계좌는 일단 어찌됐든 플러스. 땡큐 해. 저보다 아마 조금 더 플러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요 3,500원 기준이면은 대략 1.8% 정도 수익인 걸로 좀 나와요. 추정치가. 요 정도면 됐지. 이번 주의 기준으로 감안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종목 검색에 어찌됐건 깔짝깔짝 떠요. 아까도 떴었어. 우리가 설정하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다시 돌리니까 이제 23만 3,500원, 4,000원 기준에서 이제 형성이 될 때 이제 검색에 뜨는 겁니다. 이왕이면 슈팅을 내주면 좋고, 슈팅을 안 내주더라도 이 정도의 하방경성이 있구나. 만에 하나 여기서 대밀려. 지금처럼 툭툭툭 밀려 또. 그러면 이제 밀리더라도 방금처럼 일주 월봉의 기술적인 추이. 실적은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평상시에 형성돼 있던 실적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돼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제라식목이 많이 판매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 이제 이슈, 말씀드린 인적 분할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도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갭이 나온 부분의 흐름이라든가 추이 추세의 강화. 그래서 300만 주씩은 최소 터져. 최소 300만 주면은 7천억이에요. 그러면 거래대금 3위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그렇게 돼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 위쪽으로 꼬리 부분을 좀 감싸 안고 돌리고 있는데 최대한 마감 때까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로까지 이제 전환된 것처럼 최대한 이제 매수 우위로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수급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결코 수급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기간까지도 매수면은 추세 전환인가 수급 추세 전환인가 매우 긍정적인데 이렇게까지도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최소 300만 주고 추이 추세 매매에서는 200만 주인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야 되는 위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300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까 주봉에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음 주에 갭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멋들어지는 거지. 농담 안 해. 끝내주는 거지. 다음 주에 갭이 나오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또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24만 원에 갭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 6만 원이니까 30만 원이에요. 여기도 목표 주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갭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종가 조금 더 올려주고 24만 원까지 종가에 좀 땡큐지. 계산하기 편하게. 예? 그렇게 해서 뭐 요 정도 범위까지 어찌됐든 움직여서 흘러가준다. 사상 최대치 고점은 넘긴다 못 넘긴다. 넘긴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적 이슈 있죠. 수주 이슈 있죠. 그다음에 인적 분할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 대한 그 이슈 있죠. 거기에 이제 추이 추세가 일시적인 변동성 확장해서 결국은 방향성 잡은 게 얼룩 위로 다 잡았죠. 영선 위에 크로스 꺾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방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주력주 7종목의 기아도 주력주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하고 이수페타시스 IT 두 종목. 이수페타시스하고 뭐예요? 오늘 좀 충격 좀 받았던 주성 엔지니어링. 나머지 어찌됐건 아름아름 싹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과도합니다. 되돌아봤더니 IT도 너무 많이 갖고 있네요라고.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당연히 초강세 흐름을 지속해주면 좋은데 그 흐름이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기준이 잡혀줘야 한미반도체도 쫓아오는 거고 이수도 쫓아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름 이제 누적 수급 조금씩 더 들어와 있으니까 뭐 종가 기준에 조금만 더 움직임을 줘도 그렇게까지 이제 버겁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충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월봉 다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 이런 흐름, 문자 기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VIP 방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또 외부에 계신 분들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저런 부분들의 전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펀더멘탈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여서의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PER, PBR을 감안했을 때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 게 맞으니까 방산 쪽 기준에서부터 해서 그 기준 잡는 거고 검색계에서도 계속 뜨잖아요. 검색계에서도 계속 뜨고 2월 달부터 해서도 그 이전부터. 그래서 오늘 그 원고를 제가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있어서 너무 긴 기간에 누적적인 범위의 이제 해석 부분들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 메타방도 자신 가지시고 자신감.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시장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플러스라는 자체 자부심 가지면 돼요. 윤정도랑 함께 했더니 이 장에서 플러스네. 야, 윤정 저거 굉장히 건방진 줄 알았더니 저렇게 약한 모습도 있네. 야, 그거 뭐 그래도 어찌됐건 이번 주에 플러스면 됐지.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수익률 극대화 못했다고 저렇게까지 위축이 되나? 귀엽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야.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요. 함께 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간 단위의 그 흐름 또 4월
단위의 흐름.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그 지수의 기준이 지난 그 주말 기준에 2,680, 그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2,680, 그리고 월요일 종가가 이제 메타방 처음 시작한 날이니까 그게 2,780. 오늘 뭐 꼬리 달고 잘 돌리긴 했습니다만 전체 시장이.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뭐 시장 그 낙폭률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전월 기준에서도 2,750 정도가 돼요. 전월의 기준이, 전월 종가가. 그래서 전월 3월 말 종가가 2,746포인트인데 오늘 2,590인데요. 2,591으로 끝난다고 치면 월요일 대비해서 시장이 무너진 게 80포인트. 어마어마하죠. 80포인트면. 80포인트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계좌가 어찌됐건 플러스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메타방에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검색기에 떠요. 지금 뜨면 뭐 오늘 단타만 치는 건가? 아니잖아. 응? 이렇게 훌륭한 검색기도 활용을 하시고, 응?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아주 그냥 메타방의 수익률은, 응? 집중하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그 수익률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자고요. 자신감 있으시잖아. 시장이 얼마? 지난주 대비해서 90포인트,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80포인트가 빠져 있는데 그 정도만 돌린다고 해도 이 낙폭 속에서도 어찌됐건 수익이 지금 기준의 2% 수준인데, 어?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좀 놓고 보시고, 저점 대비해서 이제 잘 돌려놨는데 이 지수 차트도 잘라놓을게요. 이번 4월 달의 지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대비해서 우리 그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의 흐름도, 우리 포트폴리오도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는데 그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갖고 있음으로써 오늘 같은 날 그 변동성이 확장돼서 IT 쪽에 조정이 깊어서 그동안의 수익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4월 포트에서는 손실이 많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결론은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그나마도 잘 이겨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요 정도면 뭐 훌륭하죠. 아까 뭐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꼬맹이들도 보도자료 막 그냥 실시간 속보 막 검증도 안 해보고 지 머릿속에 든 건 없고 그냥 막 대충 막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략을 잡아줘야지. 우왕좌왕 큰일 났어요, 전쟁 났어요, 다 죽었어요, 뭐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차분차분 시장 해석 잘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그런 걸 물어봅니다. 어디 나가서도, 자, 중동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이고 뭐 난리가 난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돼? 이스라엘 뭐 어제 새벽 5시에 지금 1.2%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뭐 문제가 되고,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돼야 돼요? 폭락? 뭔 폭락이야. 시장 자체 폐쇄가 되는 거지. 전쟁 나고 난리가 났는데 핵전쟁 한다는데 무슨 뭐 시장이 어떻게 열려고, 바보들도 아니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 내용들 다 한번 제대로 보시고, 미국 CPI 관련해서도 또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어제 오늘 올려드린 게 아니잖아. 그 전략 내용도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2시 54분인데 프로그램 11,000주까지 매수 확대야. 그러면서 뭐 시초가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3% 이상 들어 올렸어. 추이 추세 강화로 해석하고, 메타방 이렇게 되면 오버나잇으로 대부분 가져갈 거예요, 물량을. 근데 마지막 전략은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그냥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VVIP 가입하고 싶다부터 VVVIP 가입하고 싶다. 그래 놓고 결론은 네, 하루만 더 생각할게요. 하루 더 생각하면 가입을 못 한다니까. 하루 더 생각하는 순간에 시장에 박살이 났어. 그러면 지금 좀 막걸리 드시고 계시는 거야. 또 하루 기다리고 생각해 봤는데 시장에 폭등이 났어. 그러면 그때 돼서는 또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주식 못나이 선생님 HPSP 기준 올려주셨는데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가장 빠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한미반도체도 아니고 이수베타 지수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TSMC 관련해서 HPSP도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뭐. 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드릴게요. 방송. 예, 지금 녹화. 예.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오늘 똑같은 위치라면은 HPSP 대비 하이닉스가 더 밀렸잖아. 오늘의 기준에 이동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대처하시면 무리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셔서 전화 지금 바로 주셔서 함께 하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